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쫑쌤입니다. 오늘은 수능 후에 있는 중앙대 수리노술 시험 보시는 분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실 때 끝까지 보고 머릿속에 딱 뇌리에 박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대는 수리노술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미 예상을 하고 계실 건데요. 중대는 성대, 서강대, 이화여대랑 더불어서 최저가 세계 합 6으로 가장 센 대학이죠. 그래서 특히나 최저를 못 맞춘 학생이 그렇게 많아요, 중대에. 여러분도 거기에 해당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공부 엄청 빡세게 지금 하셔야 되고요. 작년에 보시면 의학부는 최초가 217대 1인데 최저를 맞춘 학생의 비율로 따져보면 32대 1밖에 안 돼요. 거의 한 10명에 9명은 집에 갔겠네요. 서울은 52대 1인데 최저를 맞춘 학생의 비율은 14대 1이니까 52명이라면 38명 정도가 집에 갔어요, 이미. 그리고 합격자들의 성적은 여러분이 작년 기출문제 분석하실 때 시간 딱 재고 푸시잖아요. 서울자연계열은 합격자의 평균이 76.8인데 대신 표준 편차가 높습니다. 우리 완전 디테일한 계산은 하지 않을 건데요. 합격자의 평균이 76.8인데 표준 편차가 7점이면 이건 합격점 컷은 대략 60점 초반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을 보러 갔는데 문제가 엄청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대 논술의 키워드는 최저학력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저를 넘어서기만 한다면 시험은 상대적으로 못 봐도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대신 의학부는 합격자 평균이 85.9인데 표준편차가 1.7입니다. 표준편차가 매우 낮으니까 합격점에 학생들이 쫙쫙쫙쫙 몰려서 있다는 뜻이에요. 의학부는 논술을 굉장히 잘해야 되고요. 서울자연계열은 최저만 맞추고 나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시험이 어렵더라도 쫄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이죠. 자, 다음 중대 자연계열 문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문제가 4문제예요. 문제 1, 2, 3, 4가 있는데 수학이 1번, 2번, 3번이고요. 과학이 4번인데요. 수학 1번은 작년까지는 확통을 주로 냈었어요. 확통을 문제 거의 고정적으로 냈었는데 올해는 확통을 내지 않는답니다. 수학원 등의 범주에서 상황과 정보가 문제에 주어지고 주어진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푸는 문제들을 낸다고 했고 이 수학에 고1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경우의 수. 그러니까 확통을 안 낸다고 했지만 경우의 수는 여전히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올해 중앙대 모의노술 시험을 보고 나서 제일 의아했던 게 확통을 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일본 문제에 경우의 수를 냈지라고 제가 살짝 착각을 했는데 고1의 경우의 수가 시험 범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확률이나 통계를 내지 않을 뿐 경우의 수는 출제 가능하다라는 사실 여러분이 주목하시고 기출문제 보실 때도 제가 다음 편부터 이제 중대 기출문제를 해설을 할 건데요. 거기에서 경우의 수의 문제들은 그냥 풀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경우의 수는 출제 범위 안에 있다라는 생각해 주시고 수학 원출제를 할 수도 있긴 한데 지금까지 관례상 흐름이 확통을 많이 냈었고 그러면 경우의 수의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이나 3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고교 수학과정 전반에 관해서 출제되는 건데 중앙대는 주로 미적분을 엄청 많이 내는 대학이고요. 킬러 문항이 문제 2번, 3번에 들어있어요. 배점도 2개 합쳐서 50점이고 문제 1번이 20점이죠. 합이 70점이에요. 과탐이 30점이고 수학의 7대3으로 비중이 좀 수학의 치중에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물화생의 통합과학도 범위에 들어갑니다. 통합과학도 범위에 들어가고요. 과탐2도 출제가 가능하죠. 그리고 난도는 수학 1번 있잖아요. 문제 1번 문제 다음으로 문제 4번이 쉽답니다. 그래서 문제 4번 먼저 푸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중앙대 아까 확통 문제 얘기했었고 고1의 경우의 수는 꼭 들어간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논술 문제의 기본 개요는 시험 시간은 120분이고 수학 세 문제에 과탐 한 문제고 70점, 30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수학원, 수학2 미적분 기하인데 기하는 전 이번 시험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원래 중대는 기하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답안지는 각 문항별로 네모가 쳐져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적는 연습 꼭 하시면 되겠고 중대는 중대의 네임밸류에 비해서 시험 난도가 완전 높진 않아요. 중앙대의 어떤 이름값에 비해서는. 그렇다면 합격점이 좀 높게 형성될 수도 있다고 했고 그렇지만 최저가 더욱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대학 측에서는 보통 문제 풀 때 1423이나 4123 순으로 풀라고 합니다.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 순서예요.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면서 집중해라 뭐 이런 뜻이니까 여러분도 이 순서대로 푸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중앙대 수리논술 문제에 대한 대충의 흐름과 출제 방향 정도 말씀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중대에 실제로 2021학년도 논술 문제를 하나씩 풀면서 여러분에게 해설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자, 중대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적분의 각 단원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 2015학년도부터 중앙대 문제를 다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앙대는 수능 이후에 8일 정도 시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대비하실 수가 있어서 중앙대 15년도 이후부터 문제들을 쭉 풀고 기출문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